지금 중국 스포츠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9세 천재 수영 소녀 리샤오메이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태극마크를 달고 한국 대표로 뛰고 싶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그녀를 조국을 버린 배신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중국에선 100명 중 하나였지만 한국에선 단 한 사람으로 존중받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결국 그녀는 태극마크를 달고 중국과 결승전에서 다시 맞붙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베이징 국가수영센터 새벽 5시. 리샤오메이는 오늘도 어둠 속 수영장에서 홀로 물살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19세. 중국 수영계가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라고 불리는 소녀였죠. 샤오메이, 또 혼자 연습하고 있구나. 왕젠민 코치가 수영장에 들어섰습니다. 네, 코치님.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리샤오메이가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실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13세의 주니어 세계선수권 우승, 16세의 아시안게임 금메달, 18세의 세계선수권 은메달까지 중국 수영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선수였죠. 하지만 중국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2등은 곧 실패다. 왕 코치의 말은 늘 차갑기만 했습니다. 리샤오메이가 세계선수권에서 은메달을 땄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금메달을 못 땄나? 1등을 위해 훈련하는 거 아닌가? 중국 수영연맹 간부들의 따가운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19세 소녀에게는 너무 무거운 압박이었죠. 영국 출신의 데이비드 윌슨 기술위원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리샤오메이의 영법은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없었죠.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중국의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은 오직 금메달만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선수들은 어려서부터 가족과 떨어져 훈련소에서 살며 오직 승리만을 위해 달려야 했어요. 개인의 감정이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죠. 샤오메이야, 내가 만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못 따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지? 왕 코치의 경고는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중국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놓치는 것은 곧 선수 생명의 끝을 의미했거든요. 리샤오메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수영의 즐거움도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오직 실패에 대한 두려움만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제대회에서 그녀는 한국 선수들을 보게 됩니다. 같은 아시아 선수들이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패배에도 웃고 실수에도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신기했죠. 저들은 왜 저렇게 즐거워 보이지? 리샤오메이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문은 곧 그녀의 인생을 바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당시 리샤오메이는 여전히 중국 시스템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었어요. 금메달이 아니면 실패라는 공식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2024년 파리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리샤오메이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그녀를 금메달의 희망이라고 불렀지만 그 기대감은 오히려 독이 되어 그녀를 올감했어요.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너는 끝이야. 왕 코치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훈련 강도도 극한까지 올라갔죠. 하루 12시간씩 수영장에서 물살을 가르며 지내야 했습니다. 리샤오메이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어깨와 무릎에 만성 통증이 생겼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건 핑계야. 정신력이 부족한 증거지. 의료진마저 그녀의 고통을 무시했어요. 그러던 중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림픽 선발전에서 리샤오메이가 준결승에서 패배한 것이었어요. 컨디션 난조와 부상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결과였지만 중국 수영연맹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실망이야. 정말 실망이야. 연맹 간부의 말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10년간 투자한 게 이것밖에 안 되나? 차가운 시선들이 그녀를 향해 날아들었어요. 데이비드 윌슨 기술위원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리샤오메이가 경기 중에 울고 있는 걸 봤어요. 19세 소녀가 그렇게 절망적인 표정을 짓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이유였어요. 중국 수영연맹은 리샤오메이를 국가대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할 자격이 없다는 게 이유였죠.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샤오메이야,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때? 왕 코치조차 그녀를 포기했습니다. 너는 이미 끝난 선수야. 다른 길을 찾아봐. 냉정한 현실 통보였어요. 리샤오메이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가족들마저 등을 돌렸어요.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는데. 부모님의 실망스러운 한숨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의 비판도 거셌어요. 기대를 저버린 허수아비, 중국 수영의 수치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터넷에는 악플들이 넘쳐났죠. 정말 실망이야. 국가의 투자를 헛되이 만들었어. 차라리 다른 선수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티즌들의 비난은 하루하루 더 심해져 갔습니다. 리샤오메이는 점점 깊은 우울에 빠져들었어요. 수영장에 들어갈 힘도 없었고 물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정말 끝난 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마음을 갉아먹었어요. 그녀는 베이징의 작은 원룸에 혼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 중국의 희망이라고 불렸던 소녀의 처참한 몰락이었습니다. 2024년 여름 파리 올림픽이 한창 진행될 때였습니다. 리샤오메이는 텔레비전 화면 속 수영 경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이 서야 했을 수영장에서 다른 선수들이 뛰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건 고문과 같았습니다. 이제 미래가 없어. 그녀의 입에서 절망적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중국에서 한번 낙오자가 되면 다시 기회를 얻기는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으니까요. 중국 스포츠계의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성공하면 영웅, 실패하면 바로 잊혀지는 존재. 리샤오메이처럼 한번 실패한 선수들에게는 재기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샤오메이, 이제 다른 일을 생각해봐야 해.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수영은 이제 그만하고 대학이라도 가자. 내 인생이 끝난 건 아니잖아. 하지만 리샤오메이에게는 수영이 전부였어요. 그녀는 어려서부터 오직 수영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공부도 친구도 연애도 모두 포기하고 수영장에서만 살았어요. 수영을 빼면 그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건 중국 내 다른 팀들의 반응이었어요. 리샤오메이, 그 실패한 선수 말이야? 어디서도 그녀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낙인 찍힌 선수에게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데이비드 윌슨은 당시 리샤오메이의 상황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스템이 그 재능을 죽여버린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리샤오메이는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어요. 수영을 그만둔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녀는 밤마다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중국 시스템에서는 결과가 전부였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천재 소녀라며 칭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실패작이라며 손가락질했어요. 사람들의 태도, 변화가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정말 끝인가 보다. 리샤오메이는 자신의 수영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때 그녀의 꿈과 희망이 담겨있던 수영복이 이제는 고통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진지하게 수영을 그만둘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19살이야. 다른 길을 찾기에는 너무 늦었을까? 절망감이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회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올 예정이었어요. 리샤오메이는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었지만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리샤오메이의 휴대폰에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발신자는 박성훈, 한국 국가대표 수영 감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샤오메이 선수. 저는 한국 수영 대표팀 감독 박성훈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리샤오메이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에서? 나한테 왜? 중국에서 버림받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 베이징의 한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박성훈 감독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의 경기를 많이 봤어요. 저를 아시나요? 리샤오메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은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박 감독의 말에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박성훈 감독은 한국 수영의 새로운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금메달만을 추구하지 않아요. 선수 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게 한국이라고. 리샤오메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승부의 세계에서 승리보다 중요한 게 있다니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한국에서는 실패도 성장의 과정으로 봅니다. 박 감독의 말이 계속됐어요. 패배에서 배우고 좌절에서 성숙해지죠. 그것이 진짜 챔피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데이비드 윌슨 기술위원도 한국 시스템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수영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선수 중심의 휴머니즘이 스포츠와 만난 놀라운 결과죠. 박 감독은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당신의 재능을 믿어요. 그리고 당신이 행복하게 수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실패한 선수예요. 리샤오메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끝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박 감독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에는 7.8기라는 말이 있어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는 뜻이죠. 그의 말이 리샤오메이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정말 달랐습니다.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고 선수의 의견을 경청하며 무엇보다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었어요. 중국의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시스템과는 정반대였죠. 우리는 당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합니다. 박 감독의 말에 리샤오메이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는 그저 메달을 따는 도구였던 그녀가 한국에서는 한 명의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를 받아주실 건가요? 리샤오메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결정은 당신의 몫이에요. 충분히 생각해보세요. 박 감독은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리샤오메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절망의 터널 끝에서 희미한 빛을 본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라면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0월 리샤오메이는 큰 결심을 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그녀를 박성훈 감독과 한국 수영 관계자들이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김유진 협회장의 인사말이 그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대우였어요. 실패한 선수를 이렇게 환대해주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수영훈련센터는 중국과 완전히 달랐어요. 첨단 과학훈련시설은 물론이고 선수들의 심리적 케어를 위한 상담실, 영양관리실, 심지어 휴식을 위한 카페까지 있었습니다. 와, 이런 곳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리샤오메이는 감탄했습니다. 선수가 행복해야 좋은 결과도 나온다고 생각해요. 박 감독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한국의 과학적 훈련 시스템이었습니다. 스포츠과학연구원과 연계해서 개인별 맞춤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했어요. 리샤오메이의 체력, 기술, 멘탈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당신의 강점은 스피드와 지구력이에요. 하지만 출발 반응 속도가 약점이죠. 스포츠 과학자의 분석이 정확했어요.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보완해 드릴게요. 한국의 훈련 방식은 혁신적이었습니다. 수중 카메라를 활용한 영법 분석, AI를 이용한 상대 선수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 선수의 컨디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윌슨 기술위원은 한국의 변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첨단 스포츠 시스템을 구축한 줄 몰랐어요.
유럽보다도 앞선 기술들이 많더군요. 더 중요한 건 선수에 대한 인간적 대우였습니다. 리 샤오메이가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무리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게 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몸이 아프면 쉬어야죠. 무리해서 다치면 더 큰 문제가 돼요. 박 감독의 배려에 리 샤오메이는 감동했습니다. 감독님, 정말 괜찮은 건가요? 한국 선수들과의 훈련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서로 경쟁하면서도 도와주고 실수하면 격려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중국의 살벌한 경쟁 구조와는 완전히 달랐죠. 샤오메이 언니, 이 영법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후배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배우려 했어요. 중국에서는 기술을 숨기는 게 당연했는데 한국에서는 서로 나눠주는 문화였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 리 샤오메이의 실력이 급격히 향상됐습니다. 과학적 훈련과 심리적 안정이 시너지를 일으킨 거였죠.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빨리 늘다니. 리 샤오메이 자신도 놀랐습니다. 한국에 온 지 3개월 만에 전성기 실력을 회복했어요. 아니, 그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첫 국내 대회 출전에서 리 샤오메이는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줬어요. 한국 랭킹 1위 선수를 크게 앞서며 우승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관중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한국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천재 소녀, 한국에서 꽃 피우다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긍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하네요. 다른 나라 선수도 이렇게 키워내다니. 한국의 스포츠 시스템이 얼마나 선진적인지 보여주는 사례네요. 국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2025년 3월 리 샤오메이에게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로 출전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리 샤오메이가 불안해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은 이미 우리 가족이에요. 김유진 협회장의 따뜻한 말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국적 취득 과정도 순조로웠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별 귀화를 통해 그녀를 적극 지원했어요. 한국 스포츠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체육부 장관의 공식 발표였죠. 첫 국제대회는 아시아 선수권 대회였습니다. 리 샤오메이가 태극마크를 달고 나타나자 경기장이 술렁거렸어요. 특히 중국 팀의 반응이 격했습니다. 배신자가 왔군. 왕젠민 코치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향했어요. 하지만 리 샤오메이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선수예요. 경기가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 샤오메이의 수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자유롭고 역동적이며 무엇보다 즐거워 보였습니다. 저게 정말 같은 선수인가? 데이비드 윌슨 기술위원도 감탄했어요. 중국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선수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준결승에서 리 샤오메이는 중국의 에이스와 맞붙게 됐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배신자 징벌전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어요. 리 샤오메이가 압도적인 기록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면서 말이죠. 중국 선수는 리 샤오메이의 변화한 실력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존경합니다, 한국. 경기 후 패배한 중국 선수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리 샤오메이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건 한국 시스템 덕분이네요. 결승전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리 샤오메이는 세계 랭킹 1위 선수를 상대로 완벽한 레이스를 펼쳤어요. 모든 영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이건 예술이야. 관중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리 샤오메이의 수영은 기술을 넘어 예술의 경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리 샤오메이는 태극기를 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그녀의 진심 어린 감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상대에서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리 샤오메이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제 그녀는 진정한 한국인이었습니다. 국제 언론들도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스포츠 시스템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세계 각국에서 나왔어요. 한국의 선진적인 스포츠 문화가 세계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데이비드 윌슨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선수를 키우는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언론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놓친 인재를 한국이 꽃피웠다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국도 변해야 해요. 일부 중국 전문가들이 한국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리샤오메이의 성공이 중국 스포츠계에도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리샤오메이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승리를 넘어 두 나라, 스포츠 철학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세계 스포츠계가 한국의 새로운 접근법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우린 한국을 배워야 한다. 독일 수영연맹 회장의 발언이 유럽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선수를 인간으로 대우하는 것이 결국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한국이 증명했어요. 데이비드 윌슨 기술위원은 국제수영연맹 회의에서 한국 모델을 적극 소개했습니다. 리샤오메이 사례는 우리가 스포츠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입니다. 한국의 스포츠 철학은 단순했지만 혁신적이었어요. 선수 우선주의라고 불리는 이 철학은 결과보다 과정을, 승리보다 성장을 중시했습니다. 선수가 행복해야 팬들도 행복해진다. 박성훈 감독의 말이 세계 스포츠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메달은 결과일 뿐, 목적이 아니에요. 리샤오메이는 이제 한국 스포츠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터뷰는 세계 각국 언론이 앞다퉈 보도했어요. 한국에서 저는 선수이기 전에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받았어요. 더 놀라운 변화는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리샤오메이의 성공을 보고 많은 중국 선수들이 자국 시스템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우리도 변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중국의 젊은 선수들 사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권위적 시스템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였죠. 중국 스포츠 당국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리샤오메이 현상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중국 스포츠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선수 중심의 훈련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 중국 체육총국의 공식 발표였어요. 한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한국 모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어요. 코리안 드림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 꿈을 이루는 외국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스포츠 과학 기술과 인간 중심 철학의 결합은 21세기 스포츠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스포츠 과학 전문가들의 평가였어요. 국제올림픽위원회도 한국의 사례를 주목했습니다. 올림픽 정신의 진정한 구현이라며 한국의 접근법을 높이 평가했어요. 리샤오메이는 이제 단순한 수영 선수를 넘어 변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수영 기술만이 아니에요. 인생을 사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힘든 상황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어디에 있든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스포츠 시스템의 변화가 아니에요. 사회학자들이 분석했습니다. 인간을 대하는 근본적 태도의 변화, 그것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죠. 이제 전 세계 스포츠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보여준 큰 변화, 그 중심에 리샤오메이가 있었어요. 2025년 9월 세계선수권 대회 결승전, 리샤오메이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다름 아닌 중국의 새로운 에이스였어요. 운명적인 대결이었죠. 경기장에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수영 경기를 넘어 두 가지 철학의 대결로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이번 경기는 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윌슨 기술위원의 예상이었어요. 한국과 중국 두 시스템의 진정한 승부죠. 리샤오메이는 태극마크를 가슴에 품고 수영장에 섰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어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아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경기는 예상보다 쉽지 않았어요. 중국 선수도 뛰어난 실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경기를 즐기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리샤오메이는 웃으며 수영했어요. 실수에도 스스로를 격려하고 좋은 영법이 나오면 관중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저런 모습이 진짜 리샤오메이구나.
관중석에서 박성훈 감독이 뿌듯해했습니다. 수영을 사랑하는 한 명의 소녀. 그게 그녀의 진짜 모습이에요. 마침내 승부가 결정됐습니다. 리샤오메이의 승리였어요. 하지만 더 아름다운 건 그 이후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녀가 패배한 중국 선수를 끌어안으며 위로한 것이었어요. 고생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리샤오메이의 진심 어린 위로에 중국 선수도 감동했습니다. 당신에게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시상대에서 리샤오메이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미래는 한국에 있었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리샤오메이의 우승 소감이 전 세계에 방송됐어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믿어준 한국,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준 이 나라에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녀는 더욱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증명하고 싶었던 건 단순히 제 실력이 아니에요. 사람을 믿고 지원해주면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중국 언론들도 이제는 그녀를 비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놓친 보석을 한국이 빛나게 했다며 오히려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리샤오메이의 성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중국의 한 스포츠 전문가가 말했어요.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리샤오메이 현상이 스포츠를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사람 중심의 사고가 다른 분야에도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스포츠가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죠. 사회학자들의 분석이었어요. 리샤오메이가 한국 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리샤오메이는 완전한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전설이 되었어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녀가 후배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디서든 기회는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미래는 정말 한국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 과학과 인간성이 조화된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 이 모든 것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여러분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